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케어만입니다. 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지만 좋은 종목은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전반기 때 여러분들하고 큰 수익을 추구했었던 바로 LS 일렉트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타임이 좀 도래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리포트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또 한번 깊숙이 생각해 보시고 투자 여부 결정해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전반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IRA 수혜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의 재생에너지 관련된 인프라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전력 배전반 이런 설비들이 당연히 공급이 계속해서 필요하게 되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런 수준을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LS 일렉트릭과 HD 현대 일렉트릭 뭐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를 LS 일렉트릭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HD 현대 일렉트릭도 좀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더군다나 뭐 최근에 뭐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투자 이런 이야기도 드리면서 조금 주가가 움직였는데 그건 뭐 사실은 조금 이슈라고 생각하고 현실화되는 과정은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것도 또 한번 다음번에 차선 또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지금 양사 같은 경우는 괜찮은 현장의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던 건 원래 연초에 목표치가 3분기 말 기준으로 한 13만 원 정도의 타겟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8월 때쯤에 주가가 쫙 올라버렸지 않습니까? 바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서 오버슈트 될 때 어떻습니까? 항상 차익 실현물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 실현을 했던 것이고요. 자, 그렇다고 보면 이제는 충분히 또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자리를 잡았으면 다시 한 번 더 트레이딩을 해서 하반기 때 수익을 갖다가 한 20에서 30% 정도 우리 타겟을 놓고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형성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투자 포인트로 잡아 주셔야겠죠.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많이, 구독은 당연히, 멤버십은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래야지 저도 이렇게 일을 하는 맛이 좀 나니까 말입니다. 자, 개요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이름 그 자체로 전기 관련된 배전반, 변압기 중심의 전력 인프라, 전력 기기, 뭐 자동화 솔루션, 전력 자동화 솔루션이겠죠. 태양광, 뭐 저장 장치, 뭐 스마트 그리드, 뭐 해서 중전압 변압기, 뭐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생산을 하고 납품을 하는 회사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시장 개요는 그렇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계속해서 그린과 재생에너지, 전력 인프라 이 부분을 보충해야 되고, 그것도 뭐 자동차 부분도 전기차가 계속 설비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충전 설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당연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인데 사업부 전체적으로 지금 다 괜찮아지고 있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수주잔고가 쭉 아주 적정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YY 대비해서 3분기도 꽤 많은 영업이익을 추구했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컨센서스를 갖다가 충분히 충족하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지금 글쎄요,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동차나 뭐 배터리, 그다음에 전력 인프라 관련된 수요는 계속해서 수주가 늘어나고, 국내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잖아요. 반도체 부분, 석유화, 유틸리티 업종에서 유지 설비 같은 것도 중요하고, 뭐 차후엔 또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 이런 데 진행할 때도 전력 설비는 상당히 많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보면 지금부터 한 2030년 정도까지는 동사가 상당히 큰 수익을 내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단 단기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는 올해와 내년이겠죠. 뭐 올해 내년 보면 내년도가 매출액도 더 크고 영업이익도 증가하는 약 11% 정도 예상치가 더 큰데요. 자, 그러니까 올해 주가의 훼손 사유는 존재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선반영에서 올라온 부분은 지지난 달쯤에 우리가 충분히 봤고요. 그러면 차후에 올라갈 자리가 어디다? 전고점이다라고 충분히 파악하고 투자해 볼 만한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전력기기 이 부분은 당분간은 계속해서 호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면 틀림없습니다. 유럽하고 북미 이쪽 관련해서 매출 수주액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당분간은 빠지지 않겠죠. 뭐 적어도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미국의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는 적어도 2024년도까지는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임에 틀림이 없죠. 정책적인 부분에 큰 변화가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온다고 해서 재생에너지 쪽을 갖다 안 한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 조금 이슈가 되긴 하겠죠. 사업별로 뭐 지금 사업 현황도 한번 살펴보면 전 부분이 제가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가장 안 좋았던 우리 신재생 사업부 여기도 4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우리가 크게 기대는 안 했어요. 왜? 지금 뭐 중국 상황이 별로 좋진 않잖아요. 중국의 경쟁 상대도 상당히 많은데 의외로 선전하고 있고 현지화에 성공해서 예상치보다 높은 어떻습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도 사실은 주가의 하방 경직을 만들어내는 좋은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땡큐죠, 사실은. 자, 그리고 자회사가 있는데 이 모빌리티 솔루션 요거는 어떤 거냐면 현대기아차 EV 릴레이 요거 공급하는 회사인데 분기별로 한 2,500억 나가니까 어떻습니까? 1년으로 하면 1조 원 정도 잔고가 수주 잔고가 있다. 아,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분기, 2분기 때는 이 내용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추가됐다라는 부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그러면 주가의 하방 경직은 더더욱 꽉 잡아주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영업이익 부분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2023년도가 가장 큰 피크가 나타나는 모습을 예상을 하고 있고 LS 일렉트릭 스스로가 이렇게 실적 전망치를 내놓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주가가 가장 높은 점까지 찍어줘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피크를 한 번만 찍겠어요? 통상 보면 한 번, 두 번 찍는데 우리가 3분기 최고 매출액 이렇게 예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3분기 어닝 나오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한번 주가의 반등 사유를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도 한번 좀 체크해 봐야 되고요. 그냥 가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 매출액 부분도 한번 계속해서 분기별로 성장하는 모습이고요. 2023년도와 2024년도 제가 요거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도 포워드 가이던스가 낮으면 어떻습니까? 매출액이. 제가 볼 땐 주가가 앞으로 조금 하방으로 더 눌릴 가능성도 존재하는데 YY 대비해서 11% 매출액이 증가할 예상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5.4% 증가 예상을 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영업이익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 전력 부분도 상당히 골고루 나타나고 3분기 피크고요. 물론 2분기 때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이거는 2월 돼서 넘어오는 것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지만 전체적인 내용들은 괜찮고요. 자동화 솔루션 부분도 양호하고 신재생 부분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고요. 자회사 매출은 점점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 모습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타겟 프라이스를 전고점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충분히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더 아래로 내려갈 이유가 없다 그러면 위로 가야지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래로 갈 거냐, 위로 갈 거니, 어디로 갈 거니?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가는 건 없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은 올라왔다 조정받았으니까 다시 한번 리바운딩 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될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원하는 자리까지는 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 점이 접점인데 사실 이게 약간 오버슛된 거죠. 바로 이 자리가 상당히 원래 정상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보다 좀 더 늘려봤자 뭐 9만 원 정도 수준일 텐데요. 그거 너무 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지금 9만 5천 원 정도 수준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들어오신 분들이 참 저는 좀 퀘스천 마크긴 좀 합니다만 어쨌든 뭐 그런 분들도 계셔주니까 계속 주가가 올라가는 거긴 하겠죠. 자, 이때 저희가 오버슈트해서 13만 원 정도의 수익을 충분히 진행을 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여기서부터 주가는 충분히 조정을 받아왔고요. 적어도 35% 이상 주가가 고점으로부터 하락을 했습니다. 조정은 충분히 받았고요. 정배열 구간 제대로 된 자리까지 들어왔죠. 원래 정석으로 해도 60일 이동평균선 도래하면 매수해야 되는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내용을 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가가 더 하방으로 내려갈 이유는 없겠죠. 이 하방으로 내려간다는 이 부분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2024년도 포워드 가이던스의 익스펙테이션이 되게 낮아. 그러면 이렇게 가겠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럴 만한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트레이딩 포인트로 이 자리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조금 더 6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긴 합니다. 상황 따라 그러나 크게 내려갈 사유는 없겠죠. 그래서 바로 이 구간이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매물대가 있죠. 이렇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요 구간보다 낮게 매수한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현재 모든 상황에서 비하면 상당히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타입이다. 사람들이 보통 지금 정도 되면 관심이 없어요. 다 대부분 지금 엉뚱한 거 관심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 안 가질 때, 뭐 건설, 막 그러니까 테마주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적일 깔고 가는 종목을 우리가 매수한다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다 뭐한다? 실적은 주가하고 연동되어져서 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실적을 따라서 가는 것이 주가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 한번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판단들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 잘 결정하시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오늘 도움 되셨습니까? 예,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9월 10일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날씨도 상당히 좋은데 그늘가에 가면 상당히 시원하고 양달로 가면 상당히 덥습니다. 선글라스 꼭 끼고 다니시면 안구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눈보호 신경 쓰시면서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세요. 올라갈 종목을 잡으면 재미가 나고 스트레스 줄어듭니다. 자, 내일도 여러분들한테 좀 더 좋은 종목 선별해서 리포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원익케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